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57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영상 녹화 쉬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찔끔 하락했는데 하락으로서의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중요한 건 대장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대장은 미국이고, 미국 중에서도 나스닥이 대장입니다. 주식시장의 대장은 나스닥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나스닥이 어젯밤에 급등을 했어요. 2%대에 가까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젯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나스닥은 어젯밤 급등으로 인해서 레벨업을 했고요. 쌍고점 우려를 거의 다 씻어냈습니다. 99.9%, 거의 100%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쌍고점 우려를 이제 씻어냈죠. 물론 이제 이 확률 게임의 영역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이 투자의 세계는 확률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다 보니 이걸 100%라고 표현을 못 드리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건 진짜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젯밤 급등이 진짜일 가능성은, 지금까지 나스닥이 보여줬던 그런 기술적인 움직임들, 어젯밤에 새로운 영역으로 어젯밤에 어떤 전고점을 돌파한 척하면서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은 진실된 레벨업의 모습이라고 보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모습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걸 믿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단기적인 이제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 3거래일 정도는 확인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근데 약간 좀 진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기준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이 어떤 추세적인 하방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기회가 이제 거의 99.9% 날아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렸죠.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100%라고 이야기는 못 드리는데, 거의 이제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아침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그런 생각들을 좀 쭉 해보고 있죠. 어젯밤 미국 증시 보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어떤 베이스 시나리오를 가져야 되지? 아니면은 기존의 베이스 시나리오를 내가 계속 바꾸지 않고 가는 게 맞나?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지금 들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는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는 저기 조금만 이따 하고, 먼저 이제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회가 거의 지금 무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제 어떤 전반적인 베이스 시나리오, 전반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지 좀 고민해봤던 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PPT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로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봤어요. 일단 그 미국 증시가 레벨업이 되고 나는 걸 확인하고 나서 아침에 제일 먼저 했던 생각은 이겁니다. 전통적으로 항상 금리 인상의 마지막 순간이 위험했는데, 지금도 금리 인상은 일단 끝나고 가장 위험했던 마지막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차트인데, 역사적인 기준금리 차트인데, 항상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서 고금리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다가 고금리가 그 지속되던 이 순간이 어떤, 여기 있는 회색 구간 있죠. 여기 있는 회색 구간은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이 이후에 항상 침체가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사실 그런 조건은 맞단 말이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끝내고 고금리로 지금 이제 높은 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위험했다라는 겁니다. 왜 위험했냐? 오랫동안 고금리 정책을 썼는데 이거에 대한 누적된 피로감이 이제 약한 친구들 있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PF 대출 이런 거 문제가 되고 있는 태형건설이라든가 대표적으로 그런 약한 고리들이 이제 터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기가 시작됐거든요. 이런 위기가 커지면서 그죠, 어떤 큰 위기로 전이가 되고 그랬던 게 항상 이 순간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레벨업을 하냐, 이게 말이 되냐, 하여튼 좀 약간 좀 갸우뚱하긴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약한 고리에 어떤 균열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죠. 예전과 같이 경제의 약한 고리들이 끊어내면서 위기가 시작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그런 거는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사실 작년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거의 해결된 일이긴 한데, 미국에서 은행들이 우르르 망했다던가, 아니면은 한국의 레고랜드, 이것도 작년 이야기긴 하죠. 또 그리고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태형건설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연체율과 부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든가, 이런 점들은 분명히 어떤 부담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죠. 하여튼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상 마지막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체적으로 조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서 슬슬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정상화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정상화될 때가 사실 가장 주식시장에 혹은 이제 경제에 가장 위험한 때란 말입니다. 항상 이때 이제 약한 고리가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시스템적 위기가 발생했고, 이게 이 시스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실시하고,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장단기 금리가 급격히 정상화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주가와 부동산이 폭락하는 등 자산시장에 큰 충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구체적으로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차트는 지금 이제 안 보여드릴 거지만은, 장단기 금리 차는 지금 추세적으로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건 맞죠.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쌍고점에 걸려가지고 10년물, 2년물이 정상화가 조금 주춤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장단기 금리 차는 정상화 국면으로 일단 접어드는 것은 맞긴 맞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이 딱 그런 때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때에 주식시장이 랠리를 한다?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왜 평상시 같으면은 이제 문제가 터져도 터질 텐데, 왜 지금까지, 왜 이번에는 옛날과 다르게 주식시장이 잘 버티고 있나? 왜 미국 경제가 잘 버티고 있는가? 사실 결과적으로 유동성이 사실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래저래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오랫동안 연준이 긴축을 했다, QT를 했다, 뭘 했다,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3월 달에 은행이 망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혹은 아니면 재무부에서 돈을 풀었든 간에 미국 경제 아직 전반적으로 시스템 내에는 이게 돈이 그대로 돌고 있어요. 아직도. 특히 그리고 재밌는 게, 지금 이 유동성이 주로 어디로 다 가 있냐면은 대기업, IT 빅테크, 그죠? 애플을 비롯한 그런 친구들, 혹은 또 그리고 부유층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유동성의 수혜를 많이 받았지, 고금리의 어떤 악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잘 나가고 있고 IT 빅테크가 잘 나가고 있죠. 그 증가로, 이제 그런 증거로 나스닥과 IT 빅테크는 매우 잘 나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러셀 지수는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고, 중소형주들, 이런 친구들은 좀, 그죠, 이익이 잘 안 난다든가 실적이 부진하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스닥 강세, 러셀 지수 상대적인 부진,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는 데는 큰 놈이 살아있기만 하면, 가장 큰 형님이 살아있기만 하면, 대장이 살아있기만 하다면은 큰 위기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은 시장의 전체 유동성이 죽지가 않아갖고, 이 유동성의 수혜를 받으면서 대장은 아직까지 건재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는 아직까지 위기가 없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긴 됩니다. 저만의 논리로 좀 정리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이 이제 좀 드는 점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직 이 의문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어떤 정답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가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만 멋지게 잘 흘러간다라면, 계속해서 대기업이 좋고 부유층들의 소비가, 미국 부유층들의 소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연준 100년 역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 이후에도 아예 위기가 없이, 경제 위기 없이 평화롭게 잘 그냥 지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연준 역사상 최초로 파월 의장이 그거를 이루어낸 첫 의장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쯤에서. 한편으로 근데 만약에 지금 그냥 버티기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언제까지 또 버틸 수 있을까? 언젠가 위기가 올 거긴 올 건데, 지금 그냥 만약 근근히 버티고 있는 거라면 얘네가 언제까지,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또 얘네가 터지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살짝 들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는 또 하나의 생각은, 이제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차트 하나 보여드린 거 있죠. 기준금리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 금리 인상을 쭉 하고 나서 금리 인상이 중단된 이 기간이 있습니다. 중단된 기간이 좀 길었었죠. 지금까지 조금 좀 긴 기간 동안 고금리가 유지됐었고, 그러다 이제 꺾였단 말입니다. 아직 시장이 잘 버티는 거는, 이 보시다시피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 고금리로 지속되는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긴 했어요. 만약에 이제 만약에 생각보다 여기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굉장히 늦춰진다라고 한다면은, 또 다시 어떤 위기가 생길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세상 일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뭐 일단 뭐 의문만 이렇게 남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릴 만한 건 일단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의문들만 지금 계속해서 남고 있죠. 이 뭐 아마 제 생각에는 하루 종일 혹은 몇 달이 걸려도 아마 이런 의문들에 시원한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 년쯤 지나고 나면은 이제 답이 나오겠죠. 몇 년쯤 지나고 나면 그때 그냥 버틴 거구나, 아니면은 파월 의장이 대단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면서 아예 위기가 없이 뭐 평화롭게 지나가거나, 몇 년쯤 지나면은 이게 이제 명확히 보일 텐데, 하여튼 이런 질문들 답을 찾아내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이런 의문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직까지 뭐 솔직히 뭐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은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일단 뭐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이제 뭐 증시가 나스닥 이제 레벨업이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큰 상승을 할 거다. 뭐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그런 가능성이 열렸는데, 근데 뭐 일단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추격하면서 상방에 같이 마음 편안하게, 야 이제 나스닥은 대세 상승의 기간이고 이제 앞으로 마음 편안한 상승장이다 라고 보기에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그런 조건들이 좀 안 맞는 것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조건에 맞는 것도 있어요, 그죠? 넘치는 유동성은 지금 이제 QT 축소까지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넘치는 유동성 하나는 분명히 나스닥이 엄청난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주 우호적인 조건이긴 합니다. 이거 하나는 맞다라고 봐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증시 외적인 부분에서 이런 거는 분명히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 큰 랠리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운 요인, 큰 랠리에 베팅하기 좀 부담스러운 요인은 저는 일단 이런 거 두 가지를 꼽고 있어요. 이게 큰 증시 랠리가 나타나려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쭉 하면서 단기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막 심화가 되면서, 그런 조건에서는 이제 큰 증시 랠리가 나타났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업률이 꾸준히 뭐 하락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증시에 큰 랠리가 나타나긴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지금 뭐 결론적으로 뭐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이게 큰 증시 랠리가 나타나려면은 금리 인상 초창기여야 사실 좀 자신 있게 랠리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 후반전이거든요. 금리 인상이 끝났단 말입니다. 사실상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뭐 실업률들은 많이 낮아져 갖고 저기 바닥에서 오히려 실업률이 슬슬 고개를 들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장단기 금리 차는 역전이 심화되는 게 아니고 장단기 금리는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물론 나스닥이 기술적으로는 더 오르겠다라고 이제 출사표를 딱 내밀었지만, 저거에 마음 편하게 베팅할 수 있을까? 저는 일단 고개가 좀 갸우뚱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유동성은 인정합니다. 저는 뭐 유동성 하나는 진짜 뭐 알아줘야 될, 저건 무시할 수 없는 커다란 증시 외적인 호재이긴 한데, 저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사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큰 위기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직전에 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저런 조건들 1, 2번 조건이 좀 잘 안 맞기 때문에 이거를 속 시원하게 상승 베팅을, 그것도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증시 내적인 조건, 어떤 기술적인 조건들은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증시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이제 차트 보면서 그냥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나스닥 기준으로 뭐 편히 그냥 일봉 보면 되겠죠, 그죠? 2020년에 코로나 나고 나서 증시가 이제 유동성으로 랠리를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1년, 2년 랠리 했잖아요. 이거 랠리는 제가 당시 어마어마한 이런 상승 속도나 유동성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건 너무 심각한 버블에 해당할 수 있다. 갑자기 상승의 기울기를 한동안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이렇게 옆으로 느릿느릿하게 올라가던 미국 증시가 갑자기 상승의 기울기를 급격하게 하면서 올라가지 않냐. 이런 건 버블일 가능성이 높다. 버블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방 베팅을 좀 공격적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근데 이런 버블에 대한 의심을 결국 22년, 23년 동안, 한 해 동안 가격 조정을 했단 말이죠. 가격 조정을 통해서 많이 해소했어요. 거의 다 해소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20년, 21년에 이런 시세는 버블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가격 조정을 잘 해버려가지고 이게 정당화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당화가 돼버려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오른 거는 1년, 2년, 3년 걸려서 올라간 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간 거는
이런 거는 뭐 물론 기술적으로 조금 좀 부담스러워 보일 수는 있으나,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버블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조금 좀 껄끄러워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몇 년 동안 결과적으로 여기를, 몇 년 동안 결과적으로 이제 이 자리 17,000 언저리를 넘어가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난번에 있었던 이런 큰 조정 과정이라든가 여기를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버블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이거는 지난 몇 년간의 멋진 조정을 끝내고 나서 새로운, 어떤 뭐 새로운 상승의 뭐 구간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일단 그게 일단 지금 상황에서 맞아 보인다라는 거죠. 증시 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건 일단 좀 건전해 보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부담만 있어요. 단기적인 부담. 물론 그 단기적인 부담이 말씀드렸다시피 뭐 금리 인상 마지막 순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어떤 큰 어떤 문제의 요인이 될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 그런 건 보이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신호는 없단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주식을 사면은 추격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10월쯤부터 시작된 이번 이 상승 파동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결과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몇 년 동안 넘지 못했던 자리를 이번에 잘 뛰어넘은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굳히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좀 믿어줄 만하다, 요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어떤 이런 주식시장 자체적인 요인만 보면은 뭐 기업 실적도 좋잖아요, 그죠? 기업 실적도 좋고, 뭐 가격 조정도 잘 됐고, 또 뭐 시장 분위기, 뭐 낙관론도 굉장히 좋고, 뭐 물론 금리가 요즘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으나 금리가 아직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호재도 많고 이래서 지금 뭐 딱히 시장을 꺾을 만한 그런 것도 잘 보이지 않고, 일단 뭐 증시 자체는 증시 내적인 부분만 보면은 굉장히 일단 좋아 보이긴 합니다. 여기 써있다시피 특별한 이슈도 없어요. 참, 다음 주는 이제 금요일날 물가지표 발표가 있긴 있는데, 솔직히 물가지표가 지금 뭐 눈에 들어올까 싶긴 해요. 어젯밤 이제 조금 이따 어젯밤 지표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특별한 뭐 시장을 뭐 꺾을 만한 그런 이슈 있긴 있죠. 근데 1월 말까지 간단 말입니다. 1월 말에 FOMC 회의 있고, 또 그리고 재무부의 다음 분기 어떤 뭐 채권 발행 계획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시장 유동성에 좀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 전체적인 방향성을 좀 틀어낼 수 있는 그런 큰 요인이긴 한데, 근데 1월 말에나 돼야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 20일이죠. 당분간 큰 이슈가 없어요. 다음 주에 보시면 뭐 큰 이슈가 없어요. 1월 말에나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거래일 수가 그래서 5거래일, 한 8거래일, FOMC까지 한 8거래일 이 정도 남았거든요. 8거래일이면은 지금 뭐 이렇게 레벨업한 거를 검증하는데 충분한 기간이죠. 딱히 일단 내려올 만한 이슈도 일단 뭐 잘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뭐 깜짝 이슈가 터져가지고 뭐 당장 뭐 월요일 밤에 뭐 급등했던 걸 전부 막 되돌리면서 17,000을 붕괴시키고 그러면 또 이야기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건 좀 너무 좀 요행을 바라는 좀 낮은 확률인 것 같고, 하여튼 뭐 지금 상황으로 와서는 일단 주식시장 내부는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뭐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근데 이런 외적 조건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거 상승으로 이거를 봐주면서 저기서 뭐를 막 강하게 막 베팅을 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뭐 미국 증시를 보고 뭐 어쨌든 뭐 지금까지 미국 증시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방향성에 상관없이 뭐 단타 매매 정도라도 해야 되나? 뭐 개인적으로 하여튼 뭐 그 머릿속에 생각이 좀 많긴 합니다. 아직까지 뭐 딱히 정해진 건 없고요. 그냥 일단 하여튼 어젯밤에 그 위험 관리는 당연히 했고, 나스닥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스닥 하방 베팅한 거는 당연히 도망갔고, 그래서 일단 현금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에다가 단타 베팅한 거는 그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왜냐면 그건 아직까지 추세적인 변화가 없으니까, 그건 아직까지 뭐 잘 금리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건 일단 가만히 있는데, 하여튼 주식시장 베팅은 일단은 발 빼고 일단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어요. 물론 빨리 되돌리면 됩니다. 뭐 빨리 되돌려가지고 다시 17,000을 붕괴시키거나 여기 16,800 뭐 16,900 정도 붕괴시키면은, 그럼 이제 다시 여기서 급속히 이제 또 아래쪽으로 또 방향이 틀어지는 거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는 좀 약간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이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 조금 부담스럽긴 하나 분명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또 어떤 또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고민이 좀 많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 오를 것 같긴 한데 저런 부담스러운 점이 보여서 저는 일단은 뭐 주식 상방 베팅 뭐 그런 건 차마 손이 잘 안 나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여러분들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뭐 아직 물론 뭐 사실상 뭐 나스닥 대세 상승 뭐 그런 것처럼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사실 뭐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아직 이게 100% 확정난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뭐 1월 FOMC 뭐 등등이 있으니까 또 그 이후엔 또 시장의 방향이 또 어떻게 또 드라마틱하게 바뀔지 모르죠. 그래서 어쨌든가 이제 이 공격적으로 이제 나스닥 하방을 막 시도를 하던 이제 그 옛날에 일단 그런 거는 일단 잠시 좀 넣어둘 생각이고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머릿속을 비우고 좀 지켜볼 예정이고. 다만 이제 그런 공격적인 만약에 하방 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공격적인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한국 증시처럼 한국 증시 어떤 모습 나왔죠? 코스피가 뜬금없이 잘 올라가다가 뜬금없이 쌍고점 만드는 줄 알았는데 쌍고점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급격히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어떤 추세적인 하락을 기대하면서 하방 베팅을 추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도 이런 식으로 고점이 콕 낮아지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어쨌든 다시 어떤 뭐 큰 하락 시나리오를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은 일단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은 머릿속을 비우고 일단 뭐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계속 지켜보면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네,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일단은 상승을 추세적으로 강하게 추종을 한다. 그건 일단 좀 못할 것 같아요. 네.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한다 하더라도 뭐 짧게 끊어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하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본인 투자 성향에 맞게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한국 증시는 일단은 뭐 수익이 많이 누적되어 있으니까 한국 증시 포지션은 일단은 청산 안 하고 조금 더 일단 갖고 가는데요. 하여튼 충분히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명확하게 어떤 그런 결정이 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 다 드려봤어요. 미국 증시 어젯밤 있었던 일들 조금 어젯밤 이야기만 좀 자세히 하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낮아졌고 이 지표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죠. 기대 인플레이션은 예상치보다 낮고 또 그리고 앞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매우 높았습니다. 이거 뭐죠? 주식시장의 특급제 아닌가요? 인플레는 낮아지는데 경제 침체에 대한 고민도 없대요. 이거 엄청난 낙관론 아닙니까? 주식시장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지표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이제 강하게 랠리가 걸리면서 주식시장이 그렇게 랠리가 걸리니까 이제 금리는 장기물 금리들은 조금씩 떨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긴 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소 조금 재밌었던 점은 어제 2년물 금리는 좀 올랐다는 거에 조금 좀 재밌는 점입니다.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이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이런 지금까지 이런 악재들을 모르는 척하고 있긴 한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이런 부분에 주목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뭐 지금 당장이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젯밤 저런 지표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속해서 금리나 기대감은 떨어지더라고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어젯밤 금융시장이 움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를 보면요.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경제는 좋다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건전성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굳이 금리 인하는 안 하겠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2년물 국채금리는 이렇게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저항에 탁 걸쳐 있죠. 선물지수 기준으로 하면 중요한 라인을 살짝 붕괴시키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레벨업, 선물지수 기준으로 하면 레벨 다운이 되기 직전이죠. 그래서 하여튼 추세 전환 직전입니다.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위쪽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얘도 상승 추세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때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를 하면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텐데 아직은 아니다. 그죠?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요거는 좀 재밌는 점이었습니다. 하여튼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이제 금리도 달러도 그에 맞춰서 움직이는 듯한 기분이 좀 들긴 했어요. 투기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긴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그렇죠. 달러 인덱스도 미국 이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직후에는 막 좀 올랐는데 근데 이제 조금 지나서 미국 주식이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니까 달러는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에 해당하는
안전자산이라고 하기까지는 아직은 좀 뭐한데, 하여튼 뭐 그런 자산으로 좀 위험자산에 반대되는 위치에 서 있는 달러는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하여튼 주식시장 상승을 뒷받침하는 데 쓰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주식시장의 강한 랠리가 이 달러와 채권의 움직임을 오히려 만들어내는 어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일이 조금은 좀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고, 하여튼 그 장기물금리 상승에다가 저는 베팅한 거니까요. 저는 일단 기존 포지션은 계속 유지. 일단 뭐 잘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니까. 금리가 10년 기준으로 해서 하루는 떨어졌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확인으로는 안 되죠. 내일도 못 오르거나 내일도 금리가 떨어지거나 뭐 모레도 금리가 떨어지거나 여기서 2, 3거래일 정도 못 올라가면 이제 그러면 금리 상승 베팅 취소. 예, 그러면 취소인데 뭐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하루 정도는요. 예. 뭐 그래서 일단 뭐 장기물 금리는 떨어졌고 단기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는 요렇게 해갖고 지금 쌍고점 찍고 일단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단기적인 이런 상승은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추세적인 이런 상승도 지금 좀 둔화가 돼서 그렇지 다시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은 둔화되었다. 아직은요. 중요한 저항에 맞닥뜨려서. 예.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늘 1월 20일인데요 1월 말까지 특별한 이슈도 없단 말입니다. FOMC나 아니면 뭐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이 1월 말쯤 또 같이 발표가 되긴 하는데, 그 전까지 채권 시장을 흔들 만한 특별한 이슈도 또 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론 어제 하루는 이제 금리가 좀 부진했지만, 장기물 금리들이 좀 부진했지만 일단 이런 흐름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이거는 상승 중 조정으로 보는 게 맞긴 하죠. 일단 금리 베팅은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 봤고요. 유럽 증시는 뭐 하락했는데 미국 증시가 문 닫고 나서 워낙 올라가지고 아마 얘도 결과적으로 저항을 누적시키긴 했는데, 저항을 확인하긴 한 건데 또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솔직히 별 의미 없지 않나? 유럽 증시들은 어제 대부분 올랐다 빠지면서 음봉을 만들어내긴 했는데, 미국 증시가 레벨업을 하고 올라버리니까 아마 또 상승시도 또 월요일날 이 음봉을 극복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유럽 증시도 이렇게 해서 지금 기간 조정하고 올라갔고 기간 조정하고 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도 신나게 오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신나게 오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시가총액 1등이 됐는데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죠. 엄청나게 잘 오르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잘 오르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는 약간 부담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상승 추세 중인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뭐 중요한 지지선을 깬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제는 이제 증시가 잘 올랐으니까 풋옵션이 죽으면서 변동성이 좀 감소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추세적인 이런 건 문제 없으니까, 하여튼 뭐 이런 걸 봐서라도 지금 그러니까 단기적인 게 문제예요. 단기적인 게 미국 증시는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야 엄청난 레벨업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소화할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소화가 잘못되면은 또 다시 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지막까지 조금은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예, 머릿속으로 좀 많이 혼란한 시기이긴 한데, 일단 하던 거는 일단 그래도 잘 보던 거는 계속해서 좀 잘 보고요. 여전히 뭔가 어떤 조건이 맞는다면은 뭐 움직일 생각이 있습니다. 17,000 위로 올라가서 나스닥이 본격적으로 올라간 건 어젯밤이니까 굳어지지만 않으면 괜찮을 수 있단 말이죠. 굳어지지만 않으면, 이제 여기서 굳어지면 이제 대대상승, 큰 상승장이 열릴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뭐 기존의 하방 투자 아이디어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쭉 다 봤고요. 그래서 뭐 신나게 올랐죠. 엔비디아가 뭐 4%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신나게 올라가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좋았다. 이런 와중에 이 중소형주들은 조금 좀 서운하긴 했지만 어쨌든 어제는 이 모든 증시가 다 레벨업을 하는 아주 급등장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한국 증시도 그래서 좋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긴 할 텐데, 하여튼 한국 증시 보시는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저항 자리 1월 17일 날 한국 증시 폭락했었죠. 이날에 시가가 돌파 한착 되는지 그게 이제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석적인 관점은 이 정도 빠졌으면 일단은 하방 포지션은 좀 비중 축소를 하는 게 맞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한국 증시 솔직히 이 정도 하고 나서 아직까지 완전히 이게 살이 다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여기서 차라리 풋옵션의 어떤 투매가 몇 번 더
야, 여기서 차라리 시장이 몇 번 더 폭락을 했었더라면은 그러면 이제 풋옵션도 시원하게 시세를 몇 번 더 주면서 차라리 그럼 다시 콜의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여기서 이제 풋이 좀, 네, 지금 분위기상이라면 풋이 좀 더 죽긴 죽어야 되겠죠. 풋이 죽으면 콜이 조금 더 살아날 거고, 그럼 아마 계속해서 이 콜에 또 다시 살이 조금 붙으면서 콜의 다이어트가 계속해서 또 지속이 될 것 같은 지금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이 지금 보시면은 이 지난번 결과적으로 17일 날 폭락했던 이후에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죠. 17일 날 폭락한 이후에 연속적으로 급락 폭락이 한 2, 3거래일 이상 이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기서 이제 급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라오면서 아마 월요일 날도 강하게 갭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약간 급반등하는 그런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제 생각엔 이 콜옵션 다이어트 이 관점 계속해서 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올랐죠. 미국이 레벨업 한 건데 뭐 어쨌든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니까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일단 당장은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음봉이 나와야 반등시 매도 전략 하는 거지 뭐 함부로 들이대시면 안 되죠. 그것도요. 코스닥은 이제 위기였는데 미국 증시가 레벨업 했으니까 최소한 급락 폭락은 맞겠죠. 그렇다면 아마 여기 어딘가에서 지지력을 재확인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지력 확인 과정 해보고 월요일날 지지력이 확인이 되면 좀 올라가려고 할 거고, 단기 바닥 정도 만들었다 할 수 있을 거고,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음봉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이제 또 그죠, 또다시 위기가 또다시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는 일단은 뭐 미국 증시와 약간 별개로, 한국 증시는 뭐 자체적인 수급의 영향으로 보니까 자체적인 투기적인 영향이 워낙 강하게 적용이 되는 증시라서 일단 좀 한국 증시는 일단은 기존의 관점대로 계속해서 조금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고민 좀 여러분들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이 저렇게 됐는데 야, 이거 완전 생각을 바꿔야 되는 때인가? 아니면은 뭐 조금 더 기존 생각을 유지해야 될 때인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뭐 결론을 안 내려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좀 전에 그죠, PPT 슬라이드 계속해서 보여드린 거죠.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 그럼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